2025년 전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포연 속에서 탱크가 전진하고 폭격기가 하늘을 가르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전황을 바꾸는 것은 아무도 타지 않은 무인정이 조용히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순간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더 이상 돈바스의 진흙탕 참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전쟁의 무게중심은 흑해로 옮겨갔고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미래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인 수상정 마구라 V5, 머고러 V5, 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무기는 이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종사는 없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한다. 그것이 이 작은 선박이 가진 본질이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헤드라인 뒤에 숨은 사실을 직접 적이고 진실되며 꾸밈없이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마구라 V5는 길이 약 5.5m, 무게 약 1톤, 최대 항속거리는 800km에 이르러 흑해 전역을 작전구역으로 삼을 수 있다. 최고 속도는 40노트, 시속 약 74km로 일반 경비정이나 군함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선체는 카본 파이버와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였다. 해상 레이더에 잡히더라도 어군이나 부유물로 오인될 정도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막을 수 없다. 이 작은 선박이 탑재할 수 있는 폭약량은 최대 320kg에 달하며 대부분은 대함 대구조무용 고성능 탄두다. 목표에 접근해 자폭함으로써 폭발이 일어나고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강철조차 관통한다. 이미 그 위력은 입증됐다.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상륙함 오레네 고르스키 고르냐, 올리거스키 고어냐을 공격했다. 선박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예인됐다.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하는 사례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흑해 함대의 주요 전력인 아드미랄 마카로프, 에드머렐 마카로프, 도 세바스토폴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공개정보 OSINT에 따르면 마구라 V5와 FPV 드론이 동시에 투입된 복합 작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새로운 공격 방식의 특징은 때 공격이다. 여러 대의 무인정이 동시에 목표로 접근해 방어를 분산시키고 상공에서는 FPV 드론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해 항로와 명중률을 지원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러시아 방공망은 혼란에 빠진다. 지상에 배치된 판치르 S1이나 함정 탑재 단거리 요격 미사일은 수많은 전자 노이즈와 가짜 표적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는 마구라 V5의 차프, 금속 조각을 탑재해 레이더상 수십 개의 허위 표적을 만들어낸다. 수만 달러짜리 무인정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새로운 전술의 결과는 명확했다. 러시아 흑해 함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세바스토폴을 떠나는 함정수가 급감했고 많은 전력이 흑해 동부 노보로시스크 항으로 철수했다. 사실상 흑해 서부의 제해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한때 러시아의 내해였던 흑해는 이제 우크라이나 무인정이 도사리는 위험지대가 됐다. 이 변화는 군사적 효과를 넘어 경제와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러시아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마구라 V5를 활용한 해상 보호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는 독자적으로 수출 회랑을 방어하고 선박의 항로 안전을 확보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오데사항의 곡물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0% 회복했고 유럽과 중동으로의 공급도 재개됐다. 이 무인정은 군사적 성공일 뿐 아니라 경제 외교적 카드가 됐다. 러시아도 방어를 강화했다. 세바스토폴과 페오도시아 같은 주요 군항 주변에는 해상 그물, 소나 감지기, 적외선 카메라, 전자전 장비가 배치됐다. 야간에는 스페츠나츠 특수부대가 해안을 순찰하며
드론을 탐지하려 애쓴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무인정은 수면을 따라 움직이며 열 신호도 약하다. 우크라이나는 반잠수 모드를 개발해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수-30, 수-27 전투기를 출격시키지만 하면 가까이 낮게 이동하는 소형 표적을 격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사실상 공중전력은 무력화된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명확하다. 더 큰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작은 수단으로 치명타를 가한다. 비대칭 전쟁의 전형이다. 이 변화는 러시아 내부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흑해 함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군 상층부는 권위를 잃었다. 특히 크림반도의 주둔한 고위 지휘관들은 이제 안전한 후방이라는 개념을 잃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여전히 전과를 부풀리지만 텔레그램과 OSINT 채널을 통해 시민들은 흑해의 제해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다. 그 상징이 바로 마구라 V5다. 이 무인정은 단순한 병기가 아니라 러시아의 정보 통제를 깨는 현실 그 자체다. 그리고 마구라 V5가 진정한 존재감을 드러낸 순간은 전함을 침몰시킨 때가 아니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모인 극비 파티가 조용히 공격당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크림반도 남단 포로스 해안 절벽 아래 조용함만 그곳에 6척의 무인정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크림반도. 흑해를 내려다보는 이 땅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점령지가 아니다. 그것은 전략의 심장이고 자존심이며 권력의 상징이다. 2014년 강제 병합 이후 크림은 러시아의 남부 군사작전의 핵심 거점이 되었고 세바스토폴은 흑해 함대의 본부로서 수십 년간 기능해왔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그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공격은 어디서 오는지도 보이지 않았다. 바다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마침내 크림반도는 더 이상 후방이 아니게 되었다. 2023년 9월 22일 우크라이나는 영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스톰 섀도를 사용해 세바스토폴에 위치한 흑해 함대 본부를 정밀 타격했다. 이 미사일은 2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순항 미사일로 프랑스에서 SLPG라는 이름으로도 운용되고 있다. 위성 사진은 공격 이후 건물의 지붕이 사라지고 내부가 붕괴된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러시아 국방부는 초기에는 관련 정보를 차단했지만 공격의 규모와 정밀도는 숨길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타격이 아니었다. 그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와 해상 드론을 활용해 크림반도 곳곳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고 있었다. 세바스토폴 군항의 정박지, 군수창고, 공군기지, 탄약고, 그리고 연료 저장소까지도 표적이 되었다. 심지어 사키 공군기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다수의 수-24 전폭기가 파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심에는 머고러 V5가 있었다. 이 무인 수상정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정밀 타격을 위한 전초 역할, 전자 교란 작전, 포격 유도, 함정 공격. 실제로 2023년 8월 노보로시스크 항구 인근에서 마구라 V5로 추정되는 드론이 러시아 상륙함 올레네 고르스키 고르냑을 공격해 큰 피해를 주었다. 공격 이후에는 항만 운영이 중단되었고 러시아 함정은 활동을 줄였다. 선박의 입출항이 제한되자 크림의 해상 물류는 정체됐고 군수 보급도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서 러시아 내부 엘리트들에게 심리적 충격으로 작용했다. 크림반도는 수년간 러시아 권력자들이 안식처로 삼아온 공간이었다. 고위군 관계자와 정보기관 인사들이 별장과 회의실을 마련해두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략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제 그 공간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크림을 전선으로 만들었고 마구라 V5는 그 전선의 선두에 섰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세바스토폴, 얄타, 페오도시아 등 주요 해안 도시에는 해상 방벽, 그물망, 수중 음파 센서, 적외선 탐지기, 전자 교란 장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경비정이 해안을 순찰하고 스페츠나츠가 야간 매복 임무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비용 면에서 과도하게 부담이 크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무인 드론은 너무 작고 빠르며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해상에서 작전을 펼치는 무인정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펜트서 S1, 토어 M2, S-400 같은 방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게다가 드론은 단지 하드웨어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전의 도구이기도 하다. 해군 기지 근처에 나타난 한 척의 정체불명의 소형 선박이 마구라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공포는 러시아 해군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무력화된 감시 시스템, 혼란스러운 지휘체계, 불확실한 위협,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크림반도의 주요 시설에는 병력의 부분 철수가 이루어졌다. 민간인 가족을 포함한 일부 장교들은 러시아 본토로 이동했고 병참 작전은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전쟁의 중심이었던 흑해 함대는 이제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세바스토폴 항에서의 정박이 줄어들고 노보로시스크로의 후퇴가 일상화되었다. 이는 전략적 퇴각이며 동시에 정치적 굴욕이기도 했다. 이처럼 드론 공격은 군사 작전만을 흔든 것이 아니다. 그 여파는 지상 전선까지 연결된다. 흑해를 통해 병참이 차단되면서 남부 전선에서의 러시아군 보급 속도는 늦어졌고, 이는 전방 전투부대의 작전 지속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거대 병력과 중장비는 적시에 도달하지 못하면 단지 고철일 뿐이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상 무인 전력을 무기가 아닌 도구로 삼아 전쟁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쟁의 형태를 보고 있다. 마구라 V5는 단지 기술적 혁신이 아니다. 그것은 21세기 전쟁의 상징이며 낡은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현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무인정은 항모가 아니다. 대규모 병력도 없다. 하지만 정밀성, 기동성, 비용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변화가 아니다. 전쟁의 철학, 전략의 방향, 권력의 중심까지 바꾸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다. 이제 러시아는 유령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며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존재. 마구라 V5는 그 유령의 첫 번째 얼굴이다. 전쟁이 바다로 옮겨졌다면 드론은 그 바다의 상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명확하고 검증되며 왜곡 없는 이야기들 지금 구독하고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세요.